이게 이루리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출석 체크가 안 되네. 이상하네. 자, 어쨌든 자 이제 지금 30명 조금 덜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곧 들어오겠죠. 네, 학생들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번화학 그 11장 내용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일단은 여기 들어온 학생들을 일단은 네, 이제 출석을 어떻게 할까? 그냥 다음 주부터는 그냥 그 핸드폰 앱에 있는 학교 그 핸드폰 앱에 있는 스마트 출결로 일단은 출결을 체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루리에서 뭔가 연동이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 학교 앱으로 스마트 출결로 네,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스마트 출결 앱 있잖아요. 네, 스마트 출결 앱을 일단은 그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준비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일단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잠깐만요. 일단 화면 공유를 네. 오늘은 여기 이제 11장 2절 공명구조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명구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네. 아니 뭐 학생들 뭐 카메라를 켜셔도 되고요.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오디오는 이제 질문할 때만 잠깐 켜서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채팅창을 띄워는 놓을 텐데 이게 이제 채팅창이 가끔씩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채팅창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은 마이크를 살짝 켜고 네, 너무 갑자기 켜지 마죠. 네,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톰이 있을 때 아톰 주변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그 전자들을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본드와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하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어떻게 하면은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수가 있느냐 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었죠. 네, 대략적으로 알아봤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명 구조가 나오는데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레조넌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제 레조넌스라고 부르고요. 그 공명 구조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한 가지 이상의 루이스 구조가 존재할 수 있는 화학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그 규칙을 적용을 했을 때 꼭 하나의 구조로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명 구조라고 부르고요. 레조넌스 스트럭처. 그 걔네들을 조합을 해서 그 공명 구조들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것을 이제 공명 혼성, 레조넌스 하이브리드라고 이제 부릅니다. 레조넌스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자, CO3 2-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자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을. 자,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렇게 그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CO3인데 가운데 C가 있고 주변에 O가 3개가 있잖아요. 주변에 O가 3개가 있으면은 그 전 시간에 배운 대로 8전자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C 지금 얘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점으로 표현을 하면은 O가 있고 여기 O가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이 O는 주변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 6개, 얘도 비공유 전자쌍 6개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 비공유 이제 이 O는 전자 8개를 가지고 있고 이 O는 전자 8개, 이 O가 주변에 전자 8개, 이 O가 전자 8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그죠? 그런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O와 C 사이가 이제 더블이고 나머지는 싱글이잖아요. 그죠? 하나만 더블이고 나머지는 이제 싱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O는
산소는 전부 다 똑같으니까 사실은 굳이 여기 왼쪽에 있는 O에만 더블일 필요가 없이 이 O와 C 사이도 더블 본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C와 이 오른쪽에 있는 O 사이도 더블 본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이 되면은 그러니까 세 개 다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꺾어진 요런 화살표를 중간에 이제 그려넣게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그려넣게 되고요. 자, 이렇게 그려넣으면은 이것들을 그래서 이제 조금 줄여서 그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명 혼성 구조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혼성, 영어로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혼성 구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점을 쳐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얘가 이제 셋 중에 하나만 더블이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은 1과 3분의 1 정도의 이제 본드 오더를 가지겠죠. 평균 치면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얘가 완전한 결합은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그린 거를 우리가 보통 공명 구조라고 하고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한 것을 공명 혼성 구조라고 한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식 전화라고 하는 것은 형식 전화는 이제 영어로는 formal charge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실제적인 전하는 아니고 어떤 이제 A와 B가 있으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전기 음성도가 더 높은 원자가 일종의 이제 델타 마이너스 전기 음성도가 조금 낮은 거는 이제 델타 플러스 정도의 이런 이제 차지를 보통 가지게 됩니다. 이런 차지들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형식 전하는 우리가 이런 이제 델타 부분 전하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원자가 대략적으로 이제 얘가 전자를 이제 뺏겼냐 혹은 이제 뭐 주었느냐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정수로서 표현하겠다. 형식적으로 대략 얘가 이제 전자를 많이 뺏겼느냐 많이 얻었느냐를 형식적으로 정수로서 표현을 하겠다는 게 바로 이제 형식 전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전화는 아니지만 이제 일종의 그 이 특정 원자가 전자를 뺏겼는지 얻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략적으로 추측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형식 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 전화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데 정확한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요. 각 원자가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분수가 아니라 그냥 이제 정수로서 우리가 이제 그냥 정수로서 한 개를 가지든지 잃든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겠다는 게 형식 전화고요. 그래서 형식 전화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형식 전화는 원자 가전자의 수,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는 원자 가전자의 수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빼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이제 특정 원자가 다 자기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비공유 전자고요. 그 다음에 결합 전자는 뭐죠? 결합 전자는 우리가 이제 결합 전자는 그 두 개의 아톰이 쉐어를 하니까 여기 이제 나누기 2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죠? 네. 공유를 하기 때문에 네, 나누기 2를 여기서 이제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각 원자들의 형식 전하들을 합해서 이제 분자나 이온이 가지는 전하랑 이제 동일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를 보면은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앞에서 봤던 요 CO3 2-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CO3 2-의 예시를 보면요. 그 1번 원자의 형식 전하를 우리가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자. 요 1번 원자.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이제 산소죠. 그죠? 산소의 원래의 원자 가전자 수는 6이잖아요. 그죠? 네. 원래 이제 산소가 혼자 있을 때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비공유 전자를 몇 개를 가지고 비공유 전자는 얘는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를 가지고 있죠. 그죠? 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비공유 전자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합하고 있는 전자가 몇 개죠? 결합하고 있는 전자가 여기 이제 더블이니까 사실은 얘는 이제 전자 4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얘를
반반 나누는 거죠. 그죠? 반반. 쉐어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2분의 1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원래 자기 거가 6개인데 원래 자기 거가 6개인데 4개는 비공유 전자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개는 서로 이렇게 쉐어를 하게 되니까 즉 얘가 이제 뺏기거나 얻은 전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형식 전화가 요 산소의 형식 전화는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원자 가전자 수가 6이죠. 그죠? 얘는. 그 다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결합 전자수가 2개잖아요. 그죠? 여기 결합 전자수 2개. 그럼 이제 2 나누기 2 하면은 1. 그래서 이제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카본의 형식 전화를 우리가 고려해 보면은 원자 가전자 수가 4개고 비공유 전자쌍은 자, 이 카본의 경우에 이 탄소의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보면 없죠. 그죠? 전부 다 여기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0이고 결합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누기 2 하면은 8 나누기 2 하면 4니까 네. 계산해 보면은 전체 형식 전화는 0이 됩니다. 즉 형식 전화를 고려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러프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화합물이 있을 때 얘 전체적으로 2-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2-인데 얘랑 얘는 전자를 뺏긴 게 없고 얘만 이제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뺏겼다기보다는 이제 전자를 얻거나 준 게 없고 요 산소와 요 산소만 이제 전자를 하나씩 얻었다. 얘네들이 이제 조금 더 네거티브하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형식 전화를 고려한 루이스 구조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형식 전화를 우리가 이제 왜 쓰느냐? 보통 이제 주어진 화합물에서 이건 일반적으로 규칙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바람직한 루이스 구조는 그 화합물에 참여한 모든 원자들의 형식 전화가 최소인 구조가 바로 이제 그 최적의 루이스 구조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래서 SO2의 경우에는 형식 전화를 고려한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전자 규칙에 의해서 이제 SO2의 경우 8전자 규칙에 의해서 이제 예측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일단은 그 앞에서 어떻게 했죠? 본드의 개수는 supply 빼기 demand 나누기 2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supply는 원래 가지고 있는 원자 가전자의 개수, D는 필요한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원자 가전자의 개수를 보면 S 원자가 6개, O가 6개, O가 2개 있으니까 6개, 그러니까 6 곱하기 3해서 18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전자의 개수는 S가 8개 필요하고 O가 8개 곱하기 2 해서 이제 24개가 이렇게 이제 필요한 24개. 그래서 결합의 개수를 계산해 보면은 24 빼기 18 나누기 2 하면은 필요한 그러니까 SO3 안에 존재하는 그 케미컬 본드의 개수, 화학 결합의 개수는 3개가 돼야 됩니다. 그죠? 3개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죠? 네, 3개가 돼야 되고 그 가운데에다가 일단은 이제 전기 음성도가 낮은 S를 그리고 여기 이제 O를 그리고 3개니까 결국에는 하나는 둘, 하나는 하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남는 애들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남는 애들을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각각의 원자들의 그 형식 전화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 O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자 가전자가 6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4개, 결합을 하고 있는 게 2개,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 O는 형식 전화가 0이고요. 요 O의 경우에는 형식 전화가 6 빼기 비공유 6개, 그 다음 결합에 2
2개. 2 나누기 2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네,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 S에 있는 형식 전화는 이제 원래 원작 가전자 6개에다가 이제 비공유 전자쌍 2개, 네. 그 다음에 결합이 6개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는 플러스 1의 형식 전화를 가질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는 0이고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인데요. 그런데 이제 형식 전화가 더 작아질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형식 전화가 더 작아질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이제 S 더블 O 여기 싱글 O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 1 정도의 이제 그 형식 전화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정도의 형식 전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전자를 하나 주면 어떻게 될까?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얘한테 전자를 하나 주면은 사실은 전자를 하나 주면은 이제 전부 다 형식 전화가 0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가 여기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더블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더블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죠? 네. 원래 있던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렇게 더블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 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요 옥시전과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은 6개에다가 비공유 전자쌍 4개, 결합에 있는 거 2개 빼면은 이제 0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S도 비공유 2개, 결합에 있는 거 8개 해서 이제 0.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중성의 제로의 형식 전화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확장된 8전자 규칙이라는 걸 했었죠. 그죠? 확장된 8전자 규칙. 그래서 확장된 8전자 규칙이 적용되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S, 뭐 P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얘네들은 8개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S니까 가운데가 S니까 우리가 이제 S는 주변의 전자를 조금 8개보다 더 가지고 있어도 안정하다라는 걸 고려하면은 바로 이 구조가 바로 이렇게 생긴 이 구조가 SO2의 가장 바람직한 구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형식 전화만 가지고는 엄밀하게 얘가 더 안정한지 아니면은 이게 더 안정한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걸 알기 위해서는 사실 양자역학적인 계산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린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가능한 구조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답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도 가능하고 이런 구조도 가능하고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 즉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공명 구조가 되도록 여기 화살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양자역학적인 계산을 해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교과서에 이제 가장 안정한 구조는 첫 번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양자 계산을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자 계산은 뭘로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2학기 지금 일반화학 실험에서 이제 그 계산화학이라는 거를 계산화학 실습을 했나요? 그러고 보니 어제 실험이었잖아요. 그죠? 네. 어제 계산화학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할 실험이 이제 계산화학이라고 하는 실험인데 양자역학의 이론을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요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전자가 분포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정한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화학종에 그래서 이제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이제 제시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 이제 8전자 규칙이 중요하냐 혹은 이제 형식 전화를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렇게 8전자 규칙과 형식 전화를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면은 그냥 이제 다 그린 다음에 이렇게 공면 구조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자는 근데 이렇게 이제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S나 P 같은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분자들이 대부분 이제 안정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공면 구조는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거는 제가 이제 시험에 꼭 낼 테니까 네. 꼭 이제 직접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원자카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원자카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이름이 뭔가 좀 길죠? 네. 원자카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네.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이제 그 분자의 3차원 구조. 그러니까 이제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이제 분자가 어떤 3차원 구조를 가지느냐, 기하학적으로 그것을 예측하도록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많은 분자들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카 껍질이 영어로 하면은 valence shell이죠. 원자카 껍질, 전자쌍, electron pair, repulsion이 반발이죠, 그죠? 반발 이론. 그래서 이 앞글자만 따서 VSEPR 이론이라고 합니다. VSEPR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VSEPR 이론의 기본은 뭐냐 하면은 이 VSEPR 이론의 기본은 바로 원자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원자들이나 전자쌍들은 서로 가능하면 멀리 있으려고 합니다. 원자나 전자쌍들은 가능하면 서로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VSEPR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얼마나 멀어지려고 하느냐, 얼마나 밀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밀치는 힘의 정도를 따져보면은 바로 이제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일단은 제일 크고요. 네. 얘가 1번.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2번.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3번. 얘네들이 이제 세 번째 반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요걸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화합물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화합물들이 보통은 이제 어떤 중심 원자가 있고요. 어떤 중심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 원자와 결합한 원자들이 있습니다. 원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원자가 많은 경우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호로서는 조금 이제 알기 쉽게 A, X, N, E, M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X는 원자, E는 비공유 전자쌍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심플한 게 자, AX2 유형. 예를 들어서 CO2나 BF2 같이. 그러니까 가운데 뭐가 하나가 있고 그냥 X와 X가 붙어 있는 이런 경우. 비공유 전자쌍도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뭐가 하나 있고, 그죠? 가운데가 있고 양옆에 원소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A가 있는데 3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A가 있고 이 A 주변에 X라는 원소 두 개가 있는데 X가 이렇게 이제 서로 직각하게 배열돼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 거리가 이렇게 있을 때보다는 이 X가 이렇게 서로 쭉 펴져 있을 때가 훨씬 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이 X 두 개가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서로 A를 가운데에 두고 이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그냥 쭉 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리니어. 그러니까 리니어가 선형이란 뜻이에요. 선형.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운데 A를 두고 양옆으로 쭉 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팔 두 개 있을 때 팔 사이가 제일 멀어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책에서는 그걸 이제 그거 뭐냐 공유 전자쌍들 사이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다르게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가능한 멀리 떨어지려고 가능한 최대한으로 멀리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쭉 펴지는 경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쭉 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존재하고 있는 이 공유결합 전자쌍들이랑 비공유 전자쌍들. 그러니까 이제 전자와 전자는 그러니까 원자들이 주변에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자는 전부 다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전자와 전자는 서로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밀쳐내려고 한다면 서로 이렇게 막 밀어낸다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X3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AX3 유형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가운데 뭐가 하나 있고 주변에 X가 3개 있는 겁니다. 주변에 X가 3개 있는데 이 3개가 최대한 서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서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이제 X가 삼각형 형태로 정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이제 뭐 놓으면은 서로 이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A가 있을 때 이렇게 X가 있고 여기 X가 있고 만약에 X가 이렇게 생겼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각도가 굉장히 작게 생겼다. 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가까우니까 얘네들이 이제 서로 이제 리펄전이 이제 생긴다. 밀면은 얘가 이제 이쪽으로 밀리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멀리 떨어지면은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이제 120도, 120도, 120도 해서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멀리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삼각형 꼴로.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밀치는 힘이랑 대칭이니까 이렇게 밀치는 힘이랑 이렇게 밀치는 힘이랑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움직이지 않고 결국에는 이 삼각형 형태가 가장 안정한 형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화합물이 바로 이제 BF3입니다. BF3. 자, BF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B가 있고 가운데 팔이 3개 있으니까 결국에는 3차원적으로는 얘네들이 F, F, F. 그리고 주의할 거는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같은 평면 위에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이제 같은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약간 구부러지면은 F와 F 사이 거리가 평면에서 이렇게 펴진 것보다 더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더 멀리 그러니까 이제 구부러지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펴져 있는 거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영어로 얘기하면 trigonal planar 삼각 평면 구조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 평면 구조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X4 유형은 이제
정사면체 구조, 정사면체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가운데 원자 A가 하나 있고, 가운데 A가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X, X, X.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4개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렇게 4개가 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최대한 가운데 A를 두고 이제 4개가 공간적으로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이제 정사면체를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사면체에서 어떤 2개의 아톰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이제 정사면체를 이룰 때보다 무조건 더 이렇게 이제 짧은 거리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면체 구조가 가운데 하나가 있고 주변에 이제 똑같은 건 4개가 있을 경우에는 정사면체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VSEPR 이론의 기본 원칙이고요.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를 그리면은 요 각도, 지금 얘는 이제 CH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하나 튀어나오고, 지금 앞으로 튀어나온 걸 조금 진하게 그리고, 뒤로 들어간 거, 약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약하게 그리면은 요 각도, HCH, 요 각도를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입체할 때 배웠을 거예요. 요 각도를 계산해 보면은, 측정해 보면은 109.47도가 나오게 됩니다. 109.47도. 네. 그래서 이제 4개의 CH 결합들이 참여하는 공유 전자쌍들 사이 반발력이 최소인 구조는 CH4 결합들 사이 각도가 105도인 정사면체 구조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AX5 유형이 있습니다. AX5 유형. 가운데 어떤 원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5개가, 그럼 이제 5개가 둘러싸고 있을 때, 5개가 둘러싸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PCl5.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정사면체 구조를 영어로는 테트라히드럴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테트라히드럴.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테트라히드럴 구조가 특히 이제 중간에 탄소가 있을 경우에, 탄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베일런스가 4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팔을 4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테트라히드럴이 이제 영어로 정사면체라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PCl5로 이제 5개짜리로 넘어가면은 5개짜리 이제 아톰이 5개가 됐는데 이 5개가 공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면은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배열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삼각 쌍뿔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사면체 다음에 가능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정입방체는 정육면체죠, 그죠? 그러니까 정오면체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5개가 있을 때에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삼각뿔이 2개가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3개는 지금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요 그림에서 여기 3개는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3개는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거고요. 얘네는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거고 요거랑 요거는 이렇게 이제 수직하게 평면에 수직하게 존재하는 2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삼각뿔, 그죠? 밑에가 삼각형이고 여기 이제 뿔이 꼭지점이 있는 요런 이제 삼각뿔을 2개를 붙여 놓은 것처럼, 그죠? 이렇게 이제 밑에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네. 2개를 붙여 놓은 형태가 됩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될 때 가운데 아톰이 있고 주변에 이제 5개 아톰이 있을 때 이제 최소한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trigonal bipyramidal 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trigonal은 삼각,
by는 영어로 이제 by는 보통 이제 2라는 걸 의미합니다. by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제 뿔 구조다. 네. 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삼각 쌍뿔이라는 이름이에요. 삼각 쌍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가운데 아톰이 있고 주변에 5개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림을 잘 보면은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정사면체와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삼각 쌍뿔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끔씩 그 나중에 시험 볼 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상하게 얘네들을 그릴 때 이제 그 정사면체란다. 참 쏘리. 정사면체가 아니고 이제 그 사각뿔이랑 이제 그 사각뿔이랑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름 때문인데 이제 피라미드라는 여기 이제 피라미달이라는 이름 때문인데 피라미드가 사실은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사각뿔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네, 사각뿔. 그러니까 이제 사각뿔을 시험 볼 때 나중에 이제 시험 보면 꼭 이제 PCL5의 뭐 3차원 구조를 그려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꼭 사각뿔로 그린 학생들이 있는데 사각뿔이 아니라 삼각뿔입니다. 네, 그거를 네,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X6 유형,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적인 AX6 유형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주변에 원자가 6개 있는 거. 주변에 원자가 6개 있는 거고. 그래서 6개 있을 때에는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바로 이제 바로 정팔면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정팔면체. 자, 정팔면체는 어떻게 생겼죠? 정팔면체는 잘 생각해 보면은 바로 네. 정팔면체는 사각뿔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엎쳐져 있는 거,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까 그렸던 이제 얘야말로 이제 피라미드 2개를 엎쳐 놓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려니까 그림 미술을 잘 못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사각뿔 2개가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뿔 2개가 붙어 있는 형태, 정팔면체 구조가 됩니다. 6개일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주변에 원자 6개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SF6 분자. SF6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사각뿔로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각뿔을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옥타헤드럴이라고 부릅니다. 옥타헤드럴. 자, 옥타헤드럴의 경우에는 이제 요 가운데 잘 생각해보면 요 가운데 원자와 요 두 개의 팔들 사이의 각도가 바로 이렇게 이제 직각이 됩니다. 얘도 직각, 얘도 직각, 얘도 직각. 그러니까 이제 모든 F, S, F 사이의 각도가 다 이제 직각이 된다. 모두가 다 이제 직각이 된다는 걸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각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요 세 개는 같은 평면에 있기 때문에 요 각도는 어떻게 요 각도는 120도, 요거 다 이제 120도가 된다. 그런데 여기는 직각 90도가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각도가 평면에 있는 세 개랑 직각 2개는 이제 서로 각도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꼭 유의를 하시고요.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건 이제 굳이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건 이제 그냥 막 이제 뭐는 무슨 구조, 뭐는 무슨 구조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외우시지 말고 그냥 이제 생각 가운데 뭐를 넣고 주변에 2개가 있을 때, 3개가 있을 때, 4개가 있을 때 얘네들이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은 어떻게 놓여야 될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특정 구조를 가지면서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얘들끼리 이제 서로 밀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이렇게 한번 상상 속에서 이렇게 놔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 구조들로 있어야지만 그 반발력이 최소화된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지금 4시 41분인데 41분인데 잠깐 쉬었다가 4시 51분 되면은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다들, 네, 듣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지금 아까까지 했던 거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했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케이스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케이스를 살펴보면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가서 네. 예.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던 SO2나 NO2- 같은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SO2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S 뭐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제 S 더블 싱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즉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 지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가 이제 팔이 두 개고 여기 이제 비공유 전자쌍 요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가운데 중심 원자에 여기 이제 X 얘가 A라고 치면은 얘가 X에 해당하고 얘가 X에 해당하고 얘가 이제 E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게 이제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조금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의 중요한 점은 비공유 전자쌍도 한 어떤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공간 하나를 차지하고 O가 여기 공간 하나, O가 여기 공간 하나 이렇게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즉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 땐 그러니까 이제 S 주변에 원자로만 따지면은 주변에 이제 원자가 두 개 있는 거지만은 사실은 팔이 세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팔이 세 개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팔이 세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에서 봤던 팔이 세 개 있는 거는 무슨 구조였죠? 삼각형 구조였잖아요. 그죠? 삼각형 구조. 글자가 패드 위에다 쓰면 글자가 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삼각형 원래는 삼각형 구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원자 얘네들은 이제 원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비공유 전자쌍은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원자를 그릴 때에는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굽어진 형태로만 이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굽어진 형태로만 얘가 보이게. 그래서 구분 구조, 영어로는 벤트 폼. 밴드가 굽히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벤트 폼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벤트 폼을 가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AX2E2 결국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은 비공유 전자쌍도 이제 원자와 동일하게 그걸 이제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의 자리는 차지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3차원 구조를 따질 때는 원자 핵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걔는 이제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그 반발력이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비공유 and 공유. 제일 약한 게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비공유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많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밀쳐내는 힘이 훨씬 큽니다. 다른 것들보다, 다른 전자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공간, 여기 있는 이제 공유 전자들이 조금 적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결국에는 요 옆에 있는 원자들이 약간 이렇게 이제 짜부러들게 됩니다. 그냥 이제 완전히 대칭일 때보다. 그래서 요 각도가 결국에는 120도보다 작아지게 되고요. SO2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는 약 119.5도의 결합각을 가진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119.5도의 결합각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AX2E2의 유형의 경우에는 자, 요거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이제 H2O입니다. 자, 그 다음에 O는 비공유 전자쌍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인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형태?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밸런스 값 4인 형태. 그러니까 이제 8이 4개인 형태죠. 8이 4개인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8이 4개인 형태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정사면체를 이룬다고 했죠. 그죠? 정사면체. 그러니까 가운데 O를 놓고 한 군데에는 여기 이제 전자쌍. 그다음에 여기 H,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한 군데 팔에 이제 전자쌍.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원자 핵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원자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얘랑 얘는 이제 안 보이는 거니까 결국에는 요렇게만 따지면은 얘네들이 이제 굽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본 거랑 이제 벤트랑 비슷한 겁니다. 뭐 V 쉐입. 근데 이제 각도가 조금 더 클 뿐이죠. 각도가 좀 더 클 뿐이고 그 다음에 원래 그거 뭐냐? 원래 그거 뭐죠? 네, 원래 이제 그 결합 각도. 원래 정사면체일 때의 이제 그 결합 각도는 우리가 이제 109.5도라고 했죠. 그죠? 109.5도. 109.5도. 그러니까 얘를 정사면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도 이제 109.5도, 얘도 109.5도, 얘도 109.5도, 요것도 이제 109.5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비공유 전자쌍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실은 조금 더 큽니다. 얘네들이 이제 좀 더 크고요. 얘네들이 자리를 좀 더 크게 차지하고 좀 과장해서 그리면 얘네들이 조금 작게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밀리는 건 약간 짜부라들게 되고요. 짜부라들어서 결국에는 각도가 109.5도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109.5도보다 원래 정사면체일 때의 109.5도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합각이 H2O의 경우에는 얘가 몇 도가 되는지는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반화학 실험 그 계산화학 할 때 다 하게 될 거예요. 네, 혹시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104.5도가 된다는 거고요. 물의 경우에는. 이제 뭐 SCl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자에 따라서 원자. 네. 어쨌든 이제 중요하지만은 확실한 거는 이제 109.5도보다는 이제 짜부라져 있다. 비공유 전자쌍이 밖에서 이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X3 E 유형. 그러니까 이제 팔이 3개, 그러니까 원자가 공유 결합으로 3개 달려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삼각뿔 구조라고 불러요. 삼각뿔 구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정사면체 구조잖아요. 그죠? 정사면체. A가 있고 X가 있고. X가 있고 X가 있고 X가 있고 여기 이제 X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X 하나가 없어지고 이게 이제 공유 전자쌍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X의 측면에서만 보면은 남아있는 X의 구조에서만 보면은 얘가 이제 일종의 이제 삼각뿔처럼 이렇게 잘 보이나요? 원생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삼각뿔처럼 보인다는 X 3개니까 그죠? 네. 하여튼 제가 네,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삼각뿔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 크고 얘네들이 약간 이렇게 이제 짜부라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각도가 마찬가지로 109.5도보다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서 예시로 나와 있는 NH3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109.5도보다 작아져서 107도 정도의 결합각을 가지는 삼각뿔이 된다. 그러니까 즉 여기가 107도, 여기가 107도,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략.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여기 뒤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valence shell electron pair repulsion에 이제 앞글자만 따서 VSEPR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VSEPR 모델의 기본 원칙은 뭐다? 그냥 하여튼 원자와 전자쌍들이 최대한 서로 멀어지려고 한다. 네, 최대한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원자들이 이제 분자를 될 3차원적으로 배열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있을 때 가운데에 어떤 원소가 있고 이제 주변에 원소 두 개가 있을 때는 선형을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이니까 말 그대로 얘가 이제 180도가 되죠. 180도 선형. 리니어. 네. 180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일 경우에 가운데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를 그냥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원자가 하나 있고 팔이 세 개인 경우에는 트라이고널 플래너, 평면 삼각형. 즉 이제 요 각도가 120도, 120도, 120도 되는 이런 이제 평면 삼각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보론 트라이플로라이드 BF3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여기를 120도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요 세 개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정삼각형을 이루게 된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AB4 이제 팔이 4개면은 뭐다? 테트라히드로. 정사면체를 이루게 되고 중심 각도는 109.5도. 그죠? 네. 중심 각도 109.5도. 네, 이런 건 좀 외워두세요. 네. 109.5도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CH4잖아요. 그죠? CH4. 그러니까 가운데 C가 있고 H가 4개. 그래서 109.5도의 각도를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이루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B5 주변에 팔이 5개인 경우에는 이제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달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3개는 하나의 평면에 있고 요거는 하나의 평면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개는 직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90도, 요렇게 90도, 요렇게 90도. 이제 요거랑 요거 사이는 여기는 이제 120도 이렇게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삼각뿔을 두 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합쳐 놓은 형태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PCl5, 펜타클로라이드,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그렇죠? 얘가 이제 여기 이 각도가 90도, 이 각도가 120도라는 거를 네,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6개인 경우, 주변에 중심 원자 있고 주변에 6개가 있다. 6개인 경우에는 옥타히드럴이라고 부릅니다. 옥타히드럴. 한국어로는 정팔면체. 정팔면체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하학적을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 있는 원소와 가운데 있는 원소 사이 각도가 90도, 90도, 90도 뭐 이렇게 다 90도를 이루게 되죠. 네. 다 90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자의 대표적인 거가 바로 이제 sulfur hexafluoride. 가운데 sulfur가 있고 플로라이드가 6개. 인 이런 분자가 이제 바로 이런 옥타히드럴 정팔면체를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정리해 놓은 표고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 가장 세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돼서 이 각도가 109.5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07도, 104.5도 이렇게 이제 짜부라들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는 거. 여기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2개 있으니까 더 짜부라들게 돼서 이제 각도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각도가 더 작아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고 원자가 2개 있는 경우에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여기를 차지하니까 원래는 삼각형이어야 되는데 얘 안 보이고 이 부분 안 보이고 이렇게 이제 굽어진 벤트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A, B, 3, E의 경우에는 그 원래는 정사면체인데 원래는 이렇게 이제 정사면체인데 얘가 이제 안 보이니까 얘가 안 보이니까 나머지 원자 핵들은 바로 이렇게 이제 삼각뿔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삼각뿔처럼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팔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 그러니까 정사면체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있으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안 보인다고 치면은 이렇게 그냥 굽어진 형태 벤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안 다룬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팔이 5가지인 경우 지금 이제 주변에 어떤 중심 원자 주변에 원자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으면은 자,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이제 특히 5개의 경우 삼각 쌍뿔의 경우에는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각 뿔 자리 혹은 평면 요 3가지 자리 서로 이제 다르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자리인데 어디를 차지하느냐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면은 만약에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땅땅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여기 이제 B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요렇게 3개가 주변에 이렇게 이제 3개의 원자 핵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에 전자가 존재를 하면은 얘는 이제 여기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없으면은 지금 요 전자, 요 원자 쭉 뻗어 있고, 그죠? 여기가 이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 전자가 있으면 얘네들은 90도를 이루는데 여기랑 여기는 120도를 이루니까,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삼각 쌍뿔의 경우 이렇게 이제 평면 위치 하나가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고요. 더 많은 공간을 이 전자쌍이 차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 이제 이 전자쌍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를 차지하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약간 짜부러들게 되죠. 짜부러들게 돼서 얘네들은 무슨 형태를 띠게 되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옆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 원자가 하나 있고 여기 이제 B, 여기 B, 여기 B, 여기 B, 여기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얘를 시소 형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시소. 시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이터 이제 가면 이제 타는 시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소를 영어로 시소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소 형태의 이런 혹은 이제 distorted tetrahedron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두 개인 경우 팔이 5개인데 3개는 원자고 2개는 이렇게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달 형태에서 2개가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뀌어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평면상에 비공유 전자쌍을 넣는 게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상에다가 비공유 전자쌍을 넣으면은 그러니까 얘네 둘 없다고 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그냥 3개만 남는 거죠. 3개만 이렇게 거의 직각에 가까운 형태로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약간 짜부러져서 직각보다는 조금 작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런 이제 T 쉐입 이런 경우에는 T 쉐입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막 다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계적으로 외우시지 마시고 이렇게 원래 얘가 가져야 되는 모양을 생각한 다음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에 들어가면은 이제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전자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가운데 중심 원자 있고 주변에 원자 2개, 비공유 전자쌍이 3개 있을 때, 그렇죠? 네. 이렇게 A, B2, E3의 형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3개, 평면에 다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오면은 그냥 남는 거는 리니어. 선형밖에 없죠, 그죠? 네, 이렇게 쭉 뻗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쭉 뻗은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옥타히드랄의 경우, 그렇게 이제 AB5E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팔이 6개인데, 주변에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면은, 옥타히드랄은 이름 그대로 이제 정팔면체니까, 정팔면체에서 한 부분이 전자로 바뀐 거죠. 그죠? 한 부분이 전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팔면체는 6개의 위치가 다 대칭이니까 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나 결국 마찬가지.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얘는 바로 이제 스퀘어 피라미드. 그러니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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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이제 X 이렇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피라미드, 그죠? 이집트 피라미드 형태의 그 사각뿔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사각뿔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사이트가, 한 부분이 더 비공유 전자쌍으로 치환이 된다 라고 할 때에는 어디에 전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바로 요 5개의 사이트 중에서 여기 가운데 A가 있고요. 5개 사이트 중에서 꼭대기에 있는 이 X, 요 자리에 전자가 들어가는 게 제일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원자가 있고 팔이 4개고 주변에 원자가 4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이제 스퀘어 플래너, 플레인하게 평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각 평면. 네, 사각 평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각 그 분자의 형태를 우리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쭉 이제 다 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VSEPR 이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수많은 그 뒤에서 이제 뭐 분자가 나오는 어떤 뭐 수업이나 이제 대충 그런 과목들을 들을 때 다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하고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뭐냐 시험에도 네, 최소 뭐 2문제 이상 네,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제 자기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머리로 이렇게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그냥 이제 무턱대고 뭐 굳이 다 외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계산화로 진행되는 그 계산 실험을 할 때에도 지금 방금 배웠던 이 책에 있는 VSEPR 이론을 기반으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자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화학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화학 결합.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던 VSEPR 이론은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제 화학 결합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화학 결합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적 이론의 하나인 원자가 결합 이론을 이용을 해서 이론과 이제 다원자 분자의 화학 결합을 설명하는 혼성 오비탈을 이용한 화학 결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원자와 원자 사이의 그 화학 결합,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죠. 많은 경우 공유 결합. 코밸런트 본드 혹은 뭐 조금 더 이제 브로드하게 케미컬 본드의 경우 왜 일어나느냐? 바로 이제 이 어떤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는 어떤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는 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각 원자들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이제 원자가 결합 이론입니다. 밸런스 본드 티어리. 그러니까 안쪽 껍질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어떤 그 오비탈 배치가 있을 때 뭐 1s, 2s 2p, 뭐 3s, 3p 뭐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가장 바깥쪽 껍질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p까지 전자가 차 있다. 그러면은 가장 바깥쪽 껍질은 3s랑 3p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깥쪽 껍질에 있는 애들이 결합을 하는데 중요하지. 이제 안쪽에 있는 애들은 별로 이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 핵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고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이제 교환됨으로써 화학 결합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밸런스 본드 티오리, 원자카 결합 이론. 그래서 이제 원자카 결합 이론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분포들이 이렇게 이제 섞임으로써 서로 겹쳐짐으로써 화학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결합이 일어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그마 결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파이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그마 결합은 우리가 이제 동축 겹침이라고 하는데, 코엑시얼 오버랩.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은 그 회전, 그러니까 이제 그 대칭축의 축 방향으로 결합이 일어나는, 겹침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시그마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s 오비탈이 하나가 있고 p 오비탈이 이렇게,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이렇게 있을 때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면은, 자, 요 오비탈에서 요 전자 구름의 회전축이 요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요 회전축과 이제 요 결합이, 요 축 방향과 결합 방향이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시그마 결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p 오비탈의 대칭 회전 대칭 축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여기가 축인데, 지금 파이 결합의 경우 p 오비탈들이 두 개가 이렇게 가까이 옴으로써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져서 하나로 뭉쳐질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 찰흙이나 슬라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전자가 쭉 퍼져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그렇죠? 네. 얘네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쭉 얘네들이 합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로 결합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파이 결합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제 혼성 오비탈이 나오게 되는데,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원자의 오비탈, 그러니까 이제 s 오비탈과 p 오비탈 이런 애들이 서로 이렇게 짬뽕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혼성이 하이브리드잖아요. 그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혼성을 영어로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서로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오비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바로 이제 혼성 오비탈이라고. 그러니까 s 오비탈이나 p 오비탈은 원자가 하나 있을 때, 원자가 지 혼자 있을 때, 이제 원자 A라는 원자가 있을 때 이제 얘네들이 전자가 이렇게 배치되고 이렇게 배치되고 이렇게 배치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어떤 다른 화학 결합이 이루어질 때에는 얘네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제 A 주변에 이런 이제 형태로 얘네들이 뒤섞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모양을 띠는 오비탈로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혼성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잠깐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s 오비탈 한 개랑 p 오비탈 한 개가 섞여서 sp 혼성이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sp 혼성을 이루면은,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해서 새로운 두 개의 오비탈,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볼록한 오비탈 두 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sp 혼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sp2 혼성은 동그란 s 오비탈 하나랑 두 개의 이렇게 이제 직각돼 있는 p 오비탈 두 개가 있을 때 얘네들이 섞임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섞이는데 얘네들이 섞이면은 어떤 걸로 변형이 되느냐? 얘네들이 섞여가지고 바로 요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한쪽으로 전자구름이 이렇게 이제 한쪽이 볼록하고 한쪽이 작은 전자구름이 요쪽 방향으로 하나, 요쪽 방향으로 하나, 요쪽 방향으로 하나. 그러니까 즉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서로 이렇게 이제 120도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틀어져 있는, 이렇게 이제 돌아가 있는 요런 이제 한쪽이 볼록하고 한쪽이 작은 요런 전자구름 형태를 띠게 된다. 그걸 바로 우리가 이제 sp2 혼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p3 혼성은 2s 오비탈 하나랑 3개의 2p 오비탈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새로운 4개의 오비탈 4개의 오비탈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은 이런 오비탈이 4개가 정사면체 분포를 가지면서 정사면체 방향 분포를 가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SP 혼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혼성 오비탈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그냥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비선형 오비탈, 아까 앞에서 본 H2O, NH3, CH4 분자 같은 이런 이제 비선형 분자들은 이제 그냥 원자 오비탈이 겹쳐지는 걸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이제 CH4 같은 경우에는 정사면체를 이루게 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NH3가 삼각보를 이루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정한 3차원 구조를 이루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혼성 오비탈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이제 p 오비탈이 우리가 원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그냥 이렇게 서로 x, y, z 세 방향 직각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죠? 그냥 이렇게 x, y, g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CH4가 왜 정사면체가 되느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제 정사면체가 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혼성 오비탈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즉 실제로 이런 이제 오비탈들이 서로 섞임으로써 이런 이제 새로운 모양을 띤 오비탈로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H2O 분자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이제 H는 1s의 전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1s, 1s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O에 가서 이렇게 결합을 했다. 이렇게 결합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그냥 p 오비탈이 변형되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있다면은 p 오비탈이 변형되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있다면은 이렇게 90도를 가져야 될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얘네들은 이제 여기 가운데 각도가 104.5도가 된다고 우리가 이제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 각도가 104.5도가 되고. 그래서 혼성 오비탈을 이룰 때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상태를 전자 상태를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10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10장에서는 중심 원자의 그 중심에 있는 그 탄소의 오비탈을 이렇게 그렸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1s의 에너지가 제일 낮고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은 10장을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높아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일 바닥 상태에 1s의 오비탈이 있고 그 다음에 2s 오비탈, 그 다음 2p 오비탈 이렇게 쭉 있고 그죠? 여기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2개, 여기에 전자. 그러니까 그냥 카본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카본 원소 한 개일 때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화학 결합을 이루면서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된다는 거는 sp3 혼성이 된다는 거는 여기 있는 2s와 2p 오비탈들이 섞여서 서로 이렇게 섞여서 요런 새로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sp3 오비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얘네들이 섞여서 이렇게 바뀌는 거를 우리가 이제 혼성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막 4개가 섞여서 4개의 새로운, 이렇게 이제 서로 에너지가 쫙 똑같고 4개의 새로운 오비탈이 이렇게 생겨난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본드에 전자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CH4에서, 그죠? 생각을 해보면 CH4에서 이거가 전부 다 대칭이니까 동일한 결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개의 동일한 본드가 생겨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4개의 본드가 생겨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에너지가 서로 다르지만 결합을 이룰 때에는 4개가 섞여가지고 똑같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는 4개의 새로운 혼성 오비탈이 형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이런 개념을 도입해야지만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그 VSEPR에 의한 3차원 구조를 우리가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얘네 4개가 이렇게 섞여서, 그죠?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정사면체 형태, 정사면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4개의 오비탈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가운데 카본이 있고, 여기 지금 가운데 카본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카본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원분 전자들이 이렇게 정사면체 형태로 배치가 되고,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여기 이제 H가 오고, H가 오고, H가 오고, H가 오면은 이런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게 된다. 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정사면체 구조에서 지금 이제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을 때, 하나씩 치환됐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sp2 혼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sp2 혼성의 경우에는 sp2라고 하는 거는 p 오비탈이 2개 들어간다는 거, 2개. 그러니까 이제 p 오비탈이 s 오비탈 하나랑 2개의 p 오비탈이 섞여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평면상에서 이렇게 120도 각도로 이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이런 이제 3개의 오비탈로 이렇게 분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CH4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C2H4 같은 경우에는 H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이 sp2 혼성 오비탈인 이렇게 이제 하늘색처럼 이렇게 sp2 혼성 오비탈을 이루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근데 이제 원래 이제 p 오비탈이 3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s 하나, p 오비탈 3개였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요만큼이 서로 혼성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 2p 오비탈 하나 남잖아요. 그죠? 그 남아있는 2p 오비탈은 그냥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2p로. 얘는 그냥 이렇게 이제 2p 오비탈로 남아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가까이 와서 결합을 할 때, 이렇게 가까이 와서 결합을 하면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요렇게 얘네들끼리 겹치고, 그죠? 2개의 sp2 혼성 오비탈끼리 겹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p 오비탈이 평행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즉 여러분들이 이제 C2H4를 생각을 하면은 C2H4가 C 더블 C H H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제 시그마 본드가 하나, 여기 이제 시그마 본드가 하나, 여기 이제 파이 결합이 하나,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인,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운데를 생각을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sp2, sp2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p 오비탈 2개가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와서 이렇게 섞이는 2p와 2p 사이에 파이 결합이 있어서 얘네들은 이제 더블이 된다.
그리고 싱글의 경우 여기 이제 C와 H 사이 결합의 경우에는 요 sp2 혼성이랑 요 1s 오비탈이랑 섞임으로써 이제 시그마 결합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시그마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C2H2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리면은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C2H2의 경우에는 1S 하나랑 2S 하나랑 2P 하나가 결합을 해서 두 개의 SP 혼성 오비탈. 하나의 SP 혼성은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기는 두 개의 SP 혼성 오비탈이 생기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요 두 개가 이제 각각 생긴 거죠. 요렇게 두 개가 생긴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이렇게 볼록한, 이쪽으로 볼록한 SP 혼성이랑 이쪽으로 볼록한 SP 혼성이랑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이제 시그마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혼성을 하고 남은 나머지의 두 개의 p 오비탈이 있죠, 그죠? 두 개의 p 오비탈은 이렇게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두 개의 p 오비탈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직한 방향.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은 서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섞이고, 또 이렇게 분홍색 이렇게 섞이고, 또 위로 섞이고 이렇게 섞이고, 그래서 이제 파이 결합이 두 개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즉 삼중 결합의 경우에는 한 개가 시그마 결합이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파이 결합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요 이제 요 가운데 있는 C와 요 H 사이의 결합은 여기 C에 있는 요 sp 혼성 오비탈과 요 H에 있는 1s 오비탈이 서로 섞임으로써 이제 시그마 결합을 이제 만든다 이제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이제 그 유기화합물이 있다. 요런 유기화합물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다시 말해서 단일 결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일 결합은 다 이제 시그마 결합, 그리고 이중 결합의 경우에는 시그마 하나, 파이 결합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중 결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그마 결합 하나, 파이 결합 두 개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지금 이제 파이 결합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빨간색. 그러니까 셋 중에 여기 있는 요 삼중 결합에서 셋 중에 한 개는 시그마, 한 개는 시그마고 두 개는 파이 결합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혼성 오비탈, 그러니까 어떤 중심 원자가 어떤 혼성을 이루느냐, 어떤 혼성을 이루는지 쉽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그 론 페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이랑 그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 그렇죠. 결합된 원자의 개수를 더했을 때 두 개이면은 sp 혼성, 세 개이면은 sp2 혼성, 네 개이면은 sp3 혼성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앞에서는 안 다뤘지만은 5개나 6개일 경우에는 d 오비탈들이 섞여서 이런 이제 sp3d 혹은 sp3d2 이런 혼성을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일반화에서는 보통 잘 안 다루니까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우선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를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오늘은 뒤에 걸 더 나가기는 조금 애매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질문 있는 학생들은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올린다니 깜빡했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금요일 제가 하여튼 금요일 중에 그 시간을 잡아서 제가 이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중에 뭐 Q&A 세션 뭐 이제 할 테니까 오고 싶은 학생만 자유롭게 들어와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뭐 없으면은 뭐 굳이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질문? 질문?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